캐싱 프로세스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해서 캐시 헤더를 받은 이후에 동작합니다.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캐시에 있는 파일만 사용한다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서버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캐시 컨트롤은 구체적인 캐싱 정책을 표현할 수 있는 HTTP 헤더입니다. HTTP 1.1에 정의되어 있고요. 서버가 이 헤더를 사용해서 응답하면 브라우저의 캐싱 프로세스를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디렉티브는 세 가지인데 max age, no store, no cache 이렇게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자원을 일정 기간 캐싱하고 서버에 접속하지 않게 하려면 서버는 max age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얼마 동안 캐싱할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응답 헤더를 실는 부분인데 캐시 컨트롤을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뭐 한 10초 정도 캐싱 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요 응답을 받고 요 파일은 10초간 캐싱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초 안에 다시 이 자원을 요청할 때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캐시에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는 거죠.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캐시 컨트롤 해서 맥스 에이지 10으로 받았습니다. 10초 안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볼까요? 약간 회색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여기 캐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 응답은 이전에 캐시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10초 안에 다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캐시에 저장된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요 정도 한 10초 정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요청해 보죠. 그러면 다시 서버에 접속해서 304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 파일은 캐시에 저장된 파일을 써도 돼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맥스 에이지에 설정한 시간만큼 네트워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맥스 에이지에 이렇게 0으로 응답하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네, 유효 기간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매 요청마다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고 서버에 접속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로 노 캐시를 쓸 수 있어요. 브라우저는 파일을 캐시에 저장은 했지만 이것이 신선한지는 매번 서버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죠. 캐시 컨트롤 노 캐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요청을 해보면 서버에 다시 접속했어요. 그래서 서버가 캐시를 사용해도 돼 라고 해서 304로 응답을 했죠. 그래서 브라우저 캐시에 있는 값을 사용한 겁니다. 브라우저는 요청 헤더를 보면 이전에 저장했던 이 태그와 last modified 값을 각각의 요청 헤더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는 if non match 헤더에 실었고 last modified는 if modified since 헤더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 값을 가지고 캐시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거죠. 브라우저가 아예 캐시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no 캐시라는 캐시 컨트롤 디렉티브인데요. 브라우저는 요 응답을 받으면 파일을 캐싱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은 자원을 요청하면 캐시 관련 헤더를 아예 보내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엔 캐시 컨트롤 no store를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요청을 해봅시다. 리퀘스트 헤더에 보면 이 태그와 last modified 값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if non match나 if since modified 같은 헤더가 없죠. 캐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캐시 컨트롤을 포함해서 이 태그와 last modified 같은 캐시 관련 헤더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지가 중요한데요. HTTP 캐싱 헤더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캐시 활용을 설명하기 위한 작은 예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먼저 설명하고 활용 방법을 조금 뒤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이 server.js는 이전에 사용했던 서버 파일과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맨 위에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index html만 응답했어요. 그의 반면에 이번에는 요청한 파일을 동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URL을
통해서 요청한 파일 이름을 추출해내서 여기 파일 네임 변수에 담았습니다. 기본으로는 index html 파일을 쓰도록 했어요. 이 파일은 요 dist 폴더에 있는 파일을 쓰는데요. 이 dist 폴더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dist는 src에 있는 파일들, 요것들을 번들링해서 번들링한 결과가 이 dist 파일에 폴더에 있는 파일입니다. 번들은 웹팩을 썼어요. 그래서 간단한 웹팩 설정도 있습니다. 웹팩은 엔트리가 요 src의 main.js예요. 이 파일을 읽어서 dist의 main.js 파일을 만들어 냅니다. 이 파일을 index html 안에서 로딩하도록 하기 위해서 html 웹팩 플러그인을 사용했습니다. 소스인 src 폴더를 가보죠. main.js는 요 hello라는 p 태그를 만들어서 바디에 하나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화면이 렌더링 되면 hello라는 문자가 표시되겠죠. 요 자바스크립트는 요 html에 로딩이 되는데 이거는 실제 로딩하는 코드는 없고 문서의 골격만 있습니다. 웹팩이 번들할 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캐싱 성능은 얼마나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대신 캐시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캐시 컨트롤의 max age 디렉티브를 최대한으로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만큼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캐시에 있는 파일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비용을 아낄 테니까요. RFC 2068이라는 문서에는 HTTP 캐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을 파일이라 하더라도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라고 권장합니다. CDN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의 캐시 컨트롤 값도 좀 조사해봤습니다. 폴리필로 많이 쓰이는 요 core.js 캐시 컨트롤 헤더를 봅시다. 맥스 에이지가 대략 355일로 설정을 합니다. 1년 조금 안 되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저희 리액트 많이 쓰죠. 리액트는 캐시 컨트롤을 정확하게 1년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하면 브라우저가 캐싱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는 최대 기간인 1년을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캐시 컨트롤을 맥스 에이지를 1년으로 설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파일을 다운받고 1년 동안 서버 접속 없이 실행될 거예요. 근데 배포할 때는 브라우저의 캐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배포한 파일을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해야 새로운 피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캐시 자원을 사용할 브라우저가 배포할 때만큼은 서버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파일의 주소를 바꾸는 겁니다. 브라우저는 접속하지 않은 URL을 요청할 때 캐시에 들으지 않고 곧장 서버에 접속할 거예요. 웹팩 설정에 보면 아웃풋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번들링한 결과를 놓을 위치입니다. 그 중에 파일 네임이라는 곳이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 name이라는 변수를 써서 실제 파일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웹팩이 제공하는 것 중에 해시도 있지만 요 컨텐츠 해시를 사용하게 되면 파일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요 해시 값을 파일의 이름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코드가 실제 변경됐을 때만 이 파일의 전체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웹팩으로 한번 빌드 해볼까요? 네, 빌드하면 dist 폴더에 요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우리가 지정한 대로 컨텐츠 해시 값을 써서 빌드할 때 내용이 달라지면 이 값이 바뀔 겁니다. 인덱스 HTML도 봐볼까요? 한 줄로 코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빌드했던 요 main.2257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하는 코드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웹서버에 배포하면 브라우저는 기존에 저장된 캐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새로운 URL로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브라우저는 이 파일을 1년간 다시 캐싱할 거고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파일도 있어요. 바로 HTML인데요. 웹 문서는 항상 index HTML처럼 고정된 파일 이름이어야 됩니다. 이 파일만큼은 이름이 바뀌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주소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캐시 시간을 짧게 하거나 매번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캐시 컨트롤을 좀 다르게 설정해야 되겠죠? 먼저 이게 HTML인지를 알기 위해서 요청한 파일 이름에 마지막 확장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HTML로 끝나면 이게 HTML 요청인 거예요. HTML이면 no 캐시로 해서 매번 캐시를 검증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일 테니까 1년간 캐시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죠. 인덱스 HTML은 no 캐시로 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서 로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또 요청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1년간 캐시하도록 맥스 에이지가 설정되어 있죠. 다시 한번 요청해보죠. 네, 그러면 HTML은 다시 서버에 검증합니다. 그래서 요청 헤더를 보면 이 태그와 마지막 수정일을 전달해요. 그래서 서버가 이 캐시는 유효합니다 라고 해서 304 응답을 받았어요. 반면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1년간 브라우저가 캐싱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해보죠. main.js의 hello again으로 해서 코드를 바꾸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죠. 그러면 빌드 컨텐츠 해시가 이전에는 2257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죠? FB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봅시다. 배포된 파일이 그대로 다시 브라우저로 응답이 됐죠. 왜냐하면 요 index HTML은 no 캐시로 해서 서버한테 캐시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서버는 200 응답을 주면서 새로운 본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하는 코드가 있는데 바로 요 새로운 파일이에요. 브라우저는 요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캐시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서버가 배포되었을 때 새로운 파일들이 다시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HTTP 캐싱 메커니즘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캐시된 파일이 없을 경우, 처음 요청한 경우였겠죠. 이때는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응답 헤더에 캐시 관련 헤더인 캐시 컨트롤, 이 태그, last modified가 있다면 요거를 URL과 같이 저장을 할 거예요. 캐시된 파일이 있을 경우 요때는 먼저 브라우저는 캐시 컨트롤을 확인합니다. 요 캐시 컨트롤의 값이 no store인 경우부터 보죠.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서버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no 캐시일 경우에는 캐시의 파일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서버에 접속해서 캐시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 이전에 받은 응답 중에 이 태그가 있다면 if non match라는 요청 헤더에 값을 싣습니다. last modified라는 값을 응답받았다면 if since modified라는 요청 헤더에 이 값을 실어서 같이 요청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서버는 두 값을 이용해서 캐시의 신선도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304를 응답하면 캐시가 유효합니다 인 거고요. 200을 응답하면 캐시가 실효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요 새로운 값으로 캐시 데이터를 갈아치우겠죠. 그리고 캐시 컨트롤에 맥스 에이지 값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설정된 경우인데요.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캐시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캐싱 데이터를 응답으로 사용하고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요. 반면 이 시간이 경과됐다면 캐시가 실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서버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캐시를 설정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반드시 갱신해야 될 자원인데 브라우저가 캐칭해버리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의도적으로 캐시를 비우지 않는 한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의 캐시 동작을 제어하는 캐시 컨트롤이라는 HTTP 헤더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